안녕하세요. 만평경매 신소영입니다. 이주연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방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좀 뜨거웠던 경매 시장 열기도 지금 좀 한풀 식혀가고 있어요. 네, 다수의 경매 사건이 지금 계속 변경되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4월, 5월 되면은 모두 이제 경매 사건이 몰리기 때문에 물건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이 지난주에 이어서 20 추가 대책에 대한 또 중요한 점을 오늘 또 설명해 주신다고요.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책과 함께 발표된 보다 직접적인 투기 수요 차단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투기 꼼짝마입니다. 네, 20 대책 발표와 함께 보다 좀 더 직접적인 조사 전담반이 구성이 됐다고요. 네, 규제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규제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지역 지정도 예고를 했는데요. 이 발표와 동시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및 불법행위 전담 조사 조직 출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자료에서는요, 이 공식 명칭을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라고 이렇게 칭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특별사법경찰을 특사경이라고 야칭하고요. 네, 이 대응반 구성이 특별사법경찰이 포함됐기 때문에 특사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 산하 조직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총 13명이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 정부 조직에서 뭐 대응반을 조직했다, 뭐 특사경, 좀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이번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 대응반은 조금 더 관심이 더 집중되는 것 같아요. 왜 네. 그런 거죠? 네, 이번 대응반 구성이 국토부 특사경을 포함해서 검찰, 경찰, 금융감독위 등등 부동산 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한데 모았다는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대응반은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권도 부여됐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대응반이 실거래 가격과 자금 조달 계획서를 총괄하면서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가지면서 이 수도권의 특별사법 경찰과 함께 협업을 해서 정말 대대적인 조사를 추진한다는 얘기네요. 정말 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다던 정부가 이제는 칼을 빼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특사경은 주로 어떠한 불법 행위들을 수사하게 되는 거죠? 먼저 이 실거래 가격에 대한 조사를 확대 강화하고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조사 같은 경우에는요, 투기과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3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가 이미 됐습니다. 네,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불법 행위라면 뭐 업계약, 다운계약 같은 걸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 내용과 다르게 신고하는 모든 내용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SNS나 유튜브도 수사 대상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부정청약, 기획부동산 같은 것도 수사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이 부정청약이나 기획부동산 등은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고질적인 불법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만평 경매를 보시는 분들은 뭐 절대 하지 않으실 테고 경매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네, 경매는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군요. 네, 여러분, 경매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희 만평 경매 같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혹할 수 있는 그런 유혹에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이 대응반이 구성이 되면서 관련 법률도 제정이 됐는데요. 처벌 조항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벌금이요. 좀 세네요. 네. 굉장히 또 강력한 처벌 규정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는요, 집값 담합 행위를 절대 도모하시거나 시도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내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뭐 어떤 일정 이상의 가격이 되지 않으면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한다거나 계약공인중개사에게 좀 압박을 가하면서 이런 담합하는 행위는 좀 근절해야겠죠. 맞습니다. 이 특사경은요, 입주자 모임 커뮤니티나 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또 강력한 수사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SNS나 유튜브 같은 인터넷에 굉장히 이런 좀 가짜 정보가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좀 어떤 점들을 좀 더 이렇게 유의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는요,
이 유사수신 행위에 저촉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데요. 투자금 명목으로 그 돈을 모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만표 경매를 진행을 하면서 뭐 또 다른 부동산 컨텐츠 이런 좀 보지 않겠습니까? 보다 보면은 굉장히 어떤 한 물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혹시 투자할 마음이 있으시다면 뭐 어디로 연락을 해달라 뭐 이런 컨텐츠도 좀 본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역시 주의하셔야죠. 주의해야 대상이겠죠? 네. 이런 컨텐츠를 보고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공동 투자에 나서시거나 투자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면 괜찮은데 만약에 수익을 보지 못하거나 돈을 모은 채에서 자금을 다른 곳으로 유용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돌려받을 길이 상당히 미연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행위가 정식적인 투자 계약이 아니라 유사 수신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최악의 경우에는 이 처벌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자, 두 번째는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불법 중개 행위요? 이 자칭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특정 아파트를 투자하게 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킴으로써 불법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얘기하는 건데요. 요즘 뭐 SNS나 이런 블로그들 보면은 네. 사실 이런 분들 저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어쨌든 어떤 물건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러한 행위들이 그런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걸까요? 인터넷으로 홍보하고 계약을 유도하는 행위는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 인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 불법 행위다라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추가 대책 기조가 투자나 어떤 투기를 부추기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이런 행위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약간 뒷북을 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 어벤져스 팀이 좀 구성이 됐잖아요. 어벤져스, 네. 역대급 대응반 그리고 수사권 그리고 강력한 처벌 조항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투자를 원하신다면 정식으로 인허가를 받은 투자 자문 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지옥션 계열 회사인 이 지지자산운용을 통해서 부동산 펀드나 이 헤지 펀드를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익률 2배, 뭐 3배 만들어주겠다 이런 말에 현혹하지 마시고요. 정말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투자 방법 많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자산인 만큼 어떤 위험성에 투자하기보다는 안정성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불법 행위를 직접 경험을 하셨다거나 목격을 하셨다면요.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센터에 신고하셔서 다 같이 불법 행위 근절하시기 바랍니다.